나는 한때 전국대회를 휩쓸던 단거리 선수였다. 트랙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 모두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10년 전 교통사고가 모든 걸 끝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하반신이 마비된 채 살아남았다. 그 후 10년 동안 나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매일 휠체어에 앉아 계단 앞에서 택배 하나 들지 못한 채 눈물로 버텼다. 욕창 때문에 밤마다 몸을 뒤집어야 했고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해 물을 참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나는 세상에서 지워져 갔다. 며칠 전 끝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지금 이 병원 2층 여자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던 오늘 밤 형광등이 짧게 파직거리더니 툭 소리를 내며 꺼졌다. 병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마치 누군가 전원을 뽑아낸 듯 세상과 단절된 정적이 찾아왔다. 창밖 불빛조차 사라져 유리창은 까만 거울처럼 변해 있었다. 숨소리와 심장 고동만이 크게 울려 퍼졌고 작은 움직임조차 낯선 울림으로 되돌아왔다. 남은 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충전식 스탠드뿐이었다. 그 희미한 불빛이 닿지 않는 자리는 끝모를 어둠 속으로 꺼져 내려가고 있었다. 내 옆 침대의 젊은 여자가 두려움에 떨며 내 손을 붙잡았다. 병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은 꺼져 있고 간호사가 두고 간 충전식 스탠드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내 옆 침대의 젊은 여자가 두려움에 떨며 내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스탠드 불빛이 우리를 환히 비췄다. 그녀의 몸이 떨리더니 마치 필름이 타는 것처럼 일그러져 검은 먼지로 흩어졌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대신 믿을 수 없는 감각이 왔다. 움직이지 않던 내 발가락이 꿈틀거렸다. 병실에 남은 건 나와 또 다른 환자, 50대 여인뿐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울고 있었다. 나는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의 움직임, 저 손 때문이었나? 확인해야 했다. 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고 나는 일부러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스탠드 불빛이 스쳤다. 섬광, 먼지. 이번엔 무릎이 움직였다. 역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 있다. 나는 휠체어를 밀치듯 일어나 몸을 비틀어 일어섰다. 허리는 멍했지만 허벅지 어딘가로 미세한 전류가 지나갔다. 손에는 충전식 스탠드가 있었고 그 빛은 칠흑 같은 복도에서 작은 희망처럼 보였다. 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환자들과 간호사, 보호자들이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탠드를 높이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게 했다. 여기 스탠드 있어요. 이거 전원이 들어와요.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게 닿자 스탠드가 순간 번쩍였다. 짧은 빛과 접촉의 동시성, 그녀의 눈이 흐려지고 피부에 윤곽이 풀려 검은 먼지로 흩어졌다. 소리는 없었다. 대신 미세한 바람과 먼지 냄새,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돌아왔다. 내 허벅지에서 무언가가 팽팽해졌다. 찰나의 통증과 함께 근섬유가 수축했고 허벅지가 단단해졌다. 희미한 희망이 올라왔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내 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 손끝에서 느낀 건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불빛 아래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리로 와요.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스탠드를 달라고 손을 뻗었다. 우리의 손이 스쳤고 스탠드가 깜빡였다. 그의 몸도 연기처럼 풀려 먼지로 흩어졌다. 마지막 잔해가 내 쪽으로 기울어져 마치 체온이 스며들듯 내 무릎 위로 흡수되는 것을 보았다. 전류가 더 강해져 다리 전체로 퍼졌다. 발끝에서 희미한 감각이 올라왔다.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실험, 그 다음은 선택이었다. 나는 스탠드를 쥐고 복도로 나섰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나는 천천히 불빛을 내밀었다. 누군가 손을 뻗을 때마다 사람의 잔해가 내 쪽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순간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여기로 와요. 이 조명 아래면 안전해요. 복도의 비상구 표지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내 그림자는 예전의 한설인이 아니었다. 비뚤어진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진짜 걸음이었다. 나는 1층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방화문에 잠금 장치를 걸고 2층으로 올라와 누군가 벗어두고 간 의사가운을 집어들고 천천히 팔을 꿰었다. 천조각이 어깨를 덮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몸에 맞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흰 가운을 걸친 채 서 있었다. 이제 나의 시간이야.